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보면서 파월 의장 왜 저러지? 하신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말을 싹 바꿔서 다들 혼란에 빠졌는데요. 대체 그 속내는 뭘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파월 의장은 도대체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요? 아니, 불과 몇 주 사이에 태도가 180도 달라지니까 시장은 불안하고 투자자들은 도대체 뭐야?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과연 이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어떤 큰 그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미스토리의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도대체 파월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딱 2주 사이에 얼마나 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2주 전 FOMC에서는 전쟁 때문에 금리 확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대학 강연에서는 공급 문제니까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비둘기파로 돌변한 거예요. 완전 딴 사람이죠? 근데 이 한마디의 효과가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막 끓어오르던 냄비에 찬물 확 끼얹은 것처럼 위험수인 4.5%까지 치솟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짓말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파월 매직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연준 의장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꿀 정도면 뭔가 결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새로 나온 거 아닐까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확 꺾였다거나. 근데 놀랍게도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주 전 발언이랑 오늘 발언 사이에 무슨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와, 이러면 미스터리가 더 깊어지죠. 데이터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이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자, 데이터가 아니라면 그럼 이거 아닐까요? 바로 전쟁, 그리고 육아.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원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파월 의장이 평소에 하던 말이랑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말이 딱입니다. 공급 문제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걸 금리 인상으로 잡으려는 건 감기 고치겠다고 다리를 자르는 짓이다. 이거 파월 의장이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건 수요 문제가 아니라 공급 문제인데 이걸 금리로 잡으려고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하는 셈이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이유를 찾아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언론에서는 막 큰일 났다, 경제 망한다고 난리인데 과연 연준이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진짜 숫자는 어땠을까요? 그 괴리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요즘 이런 뉴스 헤드라인 정말 많이 보셨죠?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세계 경제 끝장난다. 막 이런 공포 분위기를 엄청 조장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연준이 조용히 돌려본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밖에서 떠드는 공포 말고요. 연준의 내부 보고서, 그 냉정한 숫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0.05%. 이게 뭐냐면요. 유가가 10달러 올라도 3년 뒤에 미국 GDP가 줄어드는 건 고작 0.05%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밖에서 말하는 경제 끝장난다는 얘기랑은 너무 다르죠? 이게 바로 연준이 가지고 있던 팩트였던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데이터는 별 문제 없었고, 유가 상승에 금리 인상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고, 그럼 도대체 파월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꾼 걸까요? 네, 이제 진짜 핵심에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일종의 소방수 작전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첫째, 연준이 매파적인 말을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험수위인 4.5%까지 확 치솟아버린 겁니다. 둘째, 이대로 두면 금리가 너무 높아서 실물 경제가 박살날 것 같은 위험에 처한 거죠. 그래서 셋째, 파월 의장이 직접 소방수로 등판해서 말 한마디로 시장의 불을 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 데이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들이 뱉은 말 때문에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파월의 행동은요,
경제 자체가 나빠져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시장의 심리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 수를 미리 내다보고 둔 아주 영리한 포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전략적인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을 조련하는 기술을 넘어서 현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와 연결됩니다. 바로 신뢰의 경제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제 경제 충격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연준이 결국엔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사람들의 믿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숫자를 관리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관리하는 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건 일시적인 거야. 연준이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믿으면 경제가 금방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뢰가 깨져서 큰일 났다. 앞으로 물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모두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물건에 사재기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그럼 그 기대 자체가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파월의 행동을 다시 보면요.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히 금리가 어쩌고 하는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사실 대중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절대 패닉하지 마세요. 바로 이 신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쟁 같은 공급 충격은 금리 인상으로 잡는 게 아니다. 둘째, 파월의 말 바꾸기는 데이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셋째, 미국 경제는 언론의 공포 조장보다 훨씬 튼튼하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4번째, 인플레이션을 잡는 진짜 무기는 금리가 아니라 바로 중앙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시장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셨으니 앞으로 뉴스에서 또 경제위기 온다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예전처럼 그냥 공포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와 맥락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요?